안녕하십니까. 전용상 기자입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예, 오늘 그 세계의 스파이, 네. 예, 바이올렛 스자보. 네. 바이올렛 스자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특수작전 집행부 SOE라고 하는 그 비밀 기관이 있었거든요. 예. 그 기관에 소속돼서 활약했던 블루칼라형의 스파이고요. 프랑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독일 나치 독일군들에 붙잡혀서 이제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를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이 방금 말씀드린 영국 특수작전집행부 SOE, 영국의 정보기관은 MI6 대외정보국 007의 회사 MI6가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MI5는 이제 방첩기관, 방첩기관이고 국내 정보 및 방첩기관. 근데 이 SOE라고 하는 영국 특수작전 집행부는 2차 대전 때 그 기간에만 운영됐던 비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MI6가 좀 화이트 칼라적인, 그러니까 뭐 첩보 수집이라든가 그리고 비밀 외교라든가 뭐 이런 화이트 칼라적인 활동을 했었다면 SOE 같은 경우에는 첩보 정찰, 파괴 공작, 요인 암살, 뭐 이제 이런 식의 블루 칼라적인 그 활동을 했던 그런 조직이거든요. 1940년 7월에 창설이 됐고 처칠 당시 총리에 의해서 이제 창설이 됐어요. 1946년 1월에 이제 해산을 했는데 전후에 그 SOE의 역할, 그 다음에 인력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MI6 특수작전부로 이제 흡수가 됐고요. 스자보는 이제 1921년에 이제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아버지가 1차 대전 영국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1차 대전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 복무하던 기간에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프랑스 여성인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1921년에 이제 파리에서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일을 전전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20, 3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공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형편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스자보하고 형제들을 그 외가로 이제 보내게 돼요. 프랑스죠, 외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프랑스 말로 거의 자랐었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한 11살쯤 됐을 때 이제 런던으로 스자보가 런던으로 오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 영국인으로 이제 자라게 되죠. 당시 스자보가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또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상당히 그 말괄량이 같은 이제 그런 그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브릭스턴이라는 곳에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년기를 이제 프랑스에서 보내다 보니까 불어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외모도 보면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잘하는 그 예쁜 여자아이, 굉장히 이국적이어가지고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격이 워낙에 쾌활하면서도 또 한성깔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또 아버지 같은 경우 엄격하고 이랬었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말다툼도 많이 했고 그래서 프랑스 그 외가로 막 가출도 하고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금방 그만두고 14살부터 이제 직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매장이라든가 가게 뭐 이런 곳에 점원 생활을 이제 하면서 그 생활비를 벌고 그러던 중에 이제 2차 대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2차 대전을 맞이하고 나서 2차 대전 전시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영국에서 여성들을 이제 입대시키고 스자보도 이제 1940년 초에 국군에 입대해서 딸기 농장 뭐 이런 데 무기 공장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런던에서 프랑스의 기념일 행사 중에 바스티유의 날이라고 하는 그 퍼레이드가 있는데 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프랑스의 외인 부대의 소속의 그 부사관이 있었어요. 우선 에티엥 스자보라고 하는 1940년 한 8월경에 이제 이 에티엥 스자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또 전시가 이제 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신혼여행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의 포화가 이제 프랑스까지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짧게 이제 신혼생활을 이제 보내고는 이제 에티엥 같은 경우에 직업이 또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전선으로 이제 나갔겠죠. 그래서 에티엥은 프랑스 공방전에 참전했다가 공방전에서 이제 나치 독일에 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랑스의 비시 정권이라고 하는 친나치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랬죠. 그 친나치 정권에 맞서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활동을 벌였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거의 그 신혼 시절이었는데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41년경에 전황이 상당히 이제 급박해지거든요. 그래서 1941년 9월경에 스자보드 여성 보병 부대라는 이제 부대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9월에 스자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그 보병 부대에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훈련을 받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남편이 간간히 이제 휴가를 받아서 이제 오게 돼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부부 생활을 이제 이어가다가 1942년에 아주 이제 운명적인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에티앵이 북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사이에 1942년 6월경에 딸을 낳게 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남편이 에티앵이 북아프리카에서 나치 독일의 에르빈 롬멜의 전차부대를 맞아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에요. 롬멜 그 대전차 군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월 달에 엘 알라메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에티앵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딸의 얼굴을 못 보고 이제 전사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스자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딸을 혼자 키워야 되니까 암담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노가 이제 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스자보 결심을 한 게 나치 독일에 복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수작전 집행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자보가 SOE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현지인 수준으로 프랑스 불어를 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SOE에서도 이제 그 장점을 굉장히 높이 사서 섹션 F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 스자보를 이제 배치하게 돼요. 1943년경에 이제 그 SOE에 들어가서 프랑스 섹션에 이제 배속이 되고 여기에서 또 이제 주로 여성들한테는 위장 조직이 있었는데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간호봉사대 이제 거기 그 위장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그 훈련도 받고 근데 스자보는 남편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데 암호 통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회피하는 기술 그리고 뭐 만약에 붙잡혔을 때 탈출하는 기술 그다음에 뭐 또 낙하산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낙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괴 공작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특수 훈련은 뭐 다 받는 거죠, 사실은. 네, 특수라고 할 수 있는 훈련들은 다 받고 파괴 공작 같은 거 폭탄을 다루는 기술, 무기 다루는 기술, 뭐 비무장 격투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훈련을 받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훈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스자보가 상당히 심한 그 부상을 당하게 돼요. 발목을 이제 크게 다치는 이제 그런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본인은 빠르게 그 전선에 투입되고 싶었는데 부상까지 훈련 기간도 길지만 부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기간이 전선으로 투입되는 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 기간이 1944년 2월까지 44년 이후부터는 이제 유럽 본토에서 상당히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굉장히 많은 그 군인들이 이제 필요했던 시기예요. 근데 당시에 SOE가 프랑스의 근거지를 두고 있던 레지스탕스 조직과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소통하고 있던 바로 그 조직에 스자보를 투입을 해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하필이면 스자보가 투입되려고 했던 그 조직이 루앙디페라고 하는 레지스탕스 조직인데 그 조직이 스자보가 투입되기 직전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일망타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또 이것 때문에 스자보가 그 전선으로 투입되는 시간이 이제 지연되게 되지요. 근데 그러다가 1944년 4월경에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첫 번째 임무가 이제 주어지게 돼요. 어떤 임무가 있었냐면 프랑스 중서부로 침투를 해서 그 주변을 정찰하라. 임무가 이제 하달이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프랑스 레지스탕스 조직이 얼마나 훼손됐나 피해를 입었는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변도 정찰해라라고 하는 이제 임무가 하달이 돼요. 그래서 1944년 4월경에 이제 프랑스 중서부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침투를 해서 보니까 루앙디페라고 하는 그 레지스탕스 조직은 스자보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훼손도 많이 됐고 피해를 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그걸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예, 이제 거지. 거의 이건. 복구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주변을 정찰을 해보니까 독일이 나치 독일이 군수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수공장 이 근처에 군수공장에 비밀리에 나치 독일이 군수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찰 결과를 이제 파리에 있는 연락책에게 전달을 하고 4월 30일 경에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이제 영국으로 런던으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스자보가 첫 번째 임무가 상당히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레지스탕스 조직은 뭐 이제 힘들게 됐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독일이 군수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스자보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알려진 거거든요. 정찰이 다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아주 정찰을 잘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자보는 이제 런던으로 귀환을 하게 됐죠.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상당히 이제 고무됐을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얼마 뒤에 또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임무가 주어져요. 근데 이 두 번째 임무가 바로 이제 스자보의 운명을 가른 이제 작전이었거든요.